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던 한국에서 코로나 2차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해외 언론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17일 한국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클러스터로 인해 경보 발생이란 제목으로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에만 279건의 사례가 보고되어 5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매일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평을 했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인 신천지 예수교회는 올해 초 한국에서 가장 큰 바이러스 클러스터였다고도 보도했습니다. BBC는 논란이 되는 그룹이 5,200건 이상의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일요일에 279건의 새로운 바이러스 사례를 보고했는데 이는 새로운 1일 감염이 200건을 넘어선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사례 중 최소 312건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연합뉴스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부 차관은 연합보고서에서 사랑제일교회 4,000명의 교인 가운데 3,400명이 격리 조치된 상태이며 2,0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312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16.1%의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또한 교회 회원 목록이 부정확하다고 모든 교인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를 구금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면서 교회에 대해 상당한 분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문 대통령이 신천지 교회와 연계된 클러스터 이후 바이러스 퇴치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회 지도자가 이달 초 체포된 사실도 전했습니다. BBC는 서울에 기반을 둔 교회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63세의 그는 수년간 정부의 노골적 비판을 해왔으며 서울에서 여러 번의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회에서 전 목사를 쫓아온 교인들을 불러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안 헤럴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올 초 집회에서 추종자들에게 병으로 죽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말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고 부른 뒤 올해 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연합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일요일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방해한 전 목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17일 정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해 격리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6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은 다른 종교시설과 직장 등을 통해 N차 전파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실내 모임은 50명으로 야외 모임은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외신들도 한국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것을 보도하며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한국에 죄를 뿌렸다고 평했습니다. LA타임즈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인구 1천만임에도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았던 서울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한국이 그동안 사람이 붐비는 사무실과 식당, 특히 대형 교회에서 발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매체 뉴욕타임즈는 전날 올라온 기사에서 전 목사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 목사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반문재인 시위의 배우였다며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들로 가득 찬 열성적인 연설을 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날 올라온 기사에서 최근 한국 코로나19 확산과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지난 수개월간 성공적이었던 한국의 방역 작업이 무력화됐다라며 코로나19 2차 파동을 경계해온 한국 보건당국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지난 4월 이후 팬데믹에 맞서 두 자릿수 확진자로 막아왔으나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 수백 명이 나와 보건 관계자를 당황하게 했다라며 사람이 가득 찬 공간에서 열정적인 예배를 해 감염에 취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보건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길 꺼려왔다라며 사랑제일교회 이전에도 교회에서 소규모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광훈 목사가 보건규칙을 무시한 채 우경화된 기독교인 수천 명을 모아 시위를 벌였다라며 목사의 연설은 논란이 많고 문정부에 대해 기이한 주장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통제했으나 최근 대규모 발병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번 발병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봉쇄하지 않고 공격적인 검사와 추적을 통해 발병을 막아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으나 몇 개월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재확산은 세계적인 민주적 방역 모델로 여겨지는 나라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에서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선사업가이자 팬데믹 전문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의 방역 정책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게이츠는 20일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특별히 잘 대처한 국가나 놀라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 나라가 있는지를 묻자 한국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버린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을 모범으로 재차 거명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을 동원해 방역을 전속력으로 끌어올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극적인 차이가 났다라며 한국은 일부 감염이 발생했지만 접촉자 추적과 방역 지침에 따른 행동 변화에 매우 진지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한국이 확진자나 희생자 수에서 매우 낮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게이츠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 이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19일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자찬하면서 한국의 재확산을 거론하며 한국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정권을 활용한 결과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고 전체 희생자 중에서 44세 이하 비중은 2.7%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에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거나 유럽보다 미국 치명률이 낮다고 전하며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거론한 뒤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을 봐왔다면서 직전에 아주 큰 발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두 자릿수대였던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간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19일에는 297명, 20일에는 288명이 늘어나는 등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4만 5천 명 가까이 늘어 한국보다는 151배 확산 속도가 빠른 실정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한국은 1만 6,346명이어서 미국 570만 931명이 350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아주 큰 발병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는 미국의 검사 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하거나 한국의 희생자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국을 빗대거나 인용해 미국의 대응이 성공적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을 끝까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와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지켜 이 전 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